그걸 우리가 문제의 인식이라 그러죠.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 그 차이가 충분히 크면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장에서는 문제의 인식을 하게 되고 정보의 탐색을 하게 됩니다. 제4장에서는 이제 제3장에서 느꼈던 인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5장에서는 구매 그리고 구매 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구입한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그 제품을 계속 구입하게 될 거고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선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을 만드는, 그것을 제조하는 회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 불만과 실망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제2부였고요. 자,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는 정보 처리라는 기억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지 능력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외부 자극을 이해하는 동물, 감각 기능을 가진 생물체로서의 그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6장에서는 외부의 자극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노출, 그리고 나의 인지 능력을 모두 집중하는 것. 다음에 그 주의했던 내용들을 내가 조직화하고 내 나름대로 인식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7장 기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후에는 태도라는 것들을 배우고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학기부터 쭉 배웠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제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아마 충분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책은 우리가 고객의 행동을 공부를 하지만 핵심은 기업에서 고객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이라는 교재의 명칭이지만은 빨간 글씨로 마케팅 전략적 접근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잘 수행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1장과 2장이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관여도입니다. 관여도죠.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중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내가 연관돼 있다고 느끼는 지각이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 모든 고객의 행동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 익숙한 모형이 보여지겠죠? 우리가 제 6장까지 5장까지 주로 배웠던 것들은 소비자로서 고객이 어떤 단계와 어떤 영향 요소를 받아서 의사결정이 되는가를 배웠던 의사결정 과정을 한 축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6장부터 정보 처리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두 가지 블랙박스 속에서 제 윗부분이 Decision Making Process고 6장에서 배웠던 노출에서부터 지각까지가 그리고 이번 주에 배운 기업까지가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은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고객들로 하여금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노출되고 고객들이 인지를 하고 고객들이 이해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편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스티뮬러스죠. 자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정보죠. 그것들은 흔히 말하는 광고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제품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경쟁사의 제품이나 광고가. 그래서 왼쪽에서는 독립 요소들이고 이건 우리 요소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결과물들입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들은 인지적인 반응,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나 두뇌를 써서 판단한 거죠. 정서적, 좋다, 싫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죠. 제품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은 얼마고 안전성은 어느 정도도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광고 태도라는 것은 특정 회사가 내세우는 광고에 대한 선호도를 알려줍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상표에 대한 전반적인 변하지 않는 나의 판단이겠죠. 점프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편의점에서도 살 수도 있고 또한 할인점에서 살 수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코스트코에서 살 수 있고 점프 선택입니다. 자, 이 과정이 가운데 있다면은 자, 위아래는 영향을 받는 요소들입니다. 제일 아래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소들이죠. 내가 어떤 것을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는 걸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숨겨진 욕망들. 나는 다른 사람과 특이하게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성이라고 부르죠. 개성입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한 보다 간접적이고 보다 거시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집단들이나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동아리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룹 이런 쪽들부터 영향을 받는 것들을 사회적 요인이라고 그러고 아주 큰 대한민국, 남한 그리고 충청북도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주로 이것을 배우되 이러한 과정에서 제반 영향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주로 이 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기억이라는 정보 처리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3장 문제인식 정보 처리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으로 와서 지금 지난주에 배웠던 정보 처리 제일 먼저 노출 보여주고 있고 4장 우리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는 오늘 드디어 기억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아마 기억도 날 거예요. 이 교재 매 첫 장마다 해당되는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시기도 전에 전부터 유행했던 그런 광고겠죠. 자, 광고주는 됩니까? 여러분 보시죠. 동아제약입니다. 동아제약이고요. 제품은 뭐예요? 판피린입니다. 자, 이 제품은 바뀔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의약품이기 때문에 성분이 바뀔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우리들 고객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기억을 유도하는 것들이죠. 세월에 따라서 등장하는 모델도 바뀌지만은 자, 지금은 가장 여러분들이 구매력이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MZ세대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모델도 젊은이들로부터 호감이 가는 혜리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혜리 씨가 등장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밝지요? 그죠?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모델이 바뀌고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독성 있는 피리리 판피리린이라는 아주 외우기 쉽고 프, 프, 리 이렇게 알기 쉽은 기억 증대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당연히 MZ세대고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어디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약국을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고가 상당히 많은 모방을 유도를 했습니다. 패러디 영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례의 주안점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로 하여금 브랜드 인지도가 지속되게 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지속되게 하고 판피린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를 하되 아주 쉽게 반복적인 그런 용어를 써서 쇠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뭘 배우고 있는가 볼까요? 네. 기억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 처리 과정과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보 처리 기능 중에 기억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주로 두뇌에 있는 5개의 감각기관들이 회사가 의도하는 어떠한 외부 정보에 노출이 되죠. 일정 수준이 되거나 소위 말해서 역치죠. 절대 시격 이상이면은 드디어 감각기억에 들어갑니다. 감각기억에서는 아주 짧게 관심 있는 경우 아주 몇 초만 기억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한 감각기억들이 관심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어떤 단계로 넘어갑니까?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죠. 단기 기억. 소위 말해서 운영 기억이라고도 하죠. 운영 기억에서 일시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고 이전에 우리 고객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들과 결합하여서 이것들이 충분한 가치가 있거나 그렇다면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로 가죠. 롱텀 메모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후에 알겠지만 상당한 인지적인 노력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중기억 구조 모델이라 그래요. 기억과 단기기억, 감각기억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면서 궁극적으로 장기기억까지 연계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목차를 간단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 기억 구조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유입이 돼서 정도에 따라서 감각기억으로 되고 감각기억이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단기기억 정보 처리가 되고요. 충분하게 고객이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제 장기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중 기억 구조 모형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감각기억과 단기기억으로 나누죠. 감각기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간단하게 감각기관에 도달해서
유익 정보가 어느 정도 강하여 우리 문턱을 넘을 수 있으면은 그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은 어디로 넘어가죠? 단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단기 기억. 단기 기억도 마찬가지로 아주 운영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정보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조장이 된다고 해요. 조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아주 특성이 많아요. 우리 단기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많아야 9개, 3개 이 정도에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죠? 또한 단기 기억은 처리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보내려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마음속으로 반복을 해서 외우려 그래야 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리허설이라고 해요. 리허설. 리허설도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유지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리지 않게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보를 대뇌는 거죠. 우리가 외우는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정교화 리허설이 있습니다. 정교화 리허설은 해석을 하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정교화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정교화 리허설이 잘 이루어지고 유지 리허설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면은 장기 기억에서 지식으로 저장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술적 지식도 있고요. 서술적 지식이란 것은 어떤 것들이 어떻더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가나다라 형태로 하는 거고 절차적 지식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것들이 절차적인 지식이죠. 자, 장기 기억서의 지식 구조는 망이 연결된 것처럼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로 되어 있고 하나의 어떤 사실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개념들을 촉발시키면은 그것들이 꼬리를 무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그러죠. 자, 장기 기억과 정보 저장의 용이성은 어떤 우리 한계가 있죠. 인간으로서 기억하거나 좀 빼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예전에 누적되어 있는 정보가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누적된 정보가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의 정보를 잘 빼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예전의 정보를 잘 빼낼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4장의 정보 인출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죠? 저장과 인출은 양면이니까요. 그래서 인출할 때는 인간은 기억력이 서서히 없어지죠. 그래서 쇠퇴라는 개념도 있고 방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5번째.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회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출을 용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이것을 회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는 이제 메모리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뭘 기억한다고 알고 있는 기억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문제를 겪었을 때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암묵적 기억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1, 2, 3이 마무리되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과정입니다. 컨트롤 과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기 메모리에서 장기 메모리까지의 5가지 과정이 어떻게 잘 설명될 수 있느냐. 이제 시작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억은 굉장히 복잡한 다단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능도 당연히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극의 강도, 경도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드디어 우리 감각기관들이 그것들을 외부 자극을 인지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인지하게 돼서 자,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고 정보 감지를 하게 됩니다. 정보 감지를 해서 트랜스퍼가 되는 것들이죠. 단기. 충분하게 우리가 인지 능력을 발휘하고 예전에 숨겨져 있었던 기억 속과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망각이 돼 버립니다. 특별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망각이 돼 버립니다. 망각이 돼 버리고요.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도 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인출이 되는 거. 인출이라는 것들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은 서로 화살표가 갔다 왔다 하겠죠. 상호작용을 의미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해석의 의미일 때. 그래서 인간들이 정보 처리 측면에서 자극과 장기 기억 간의 이런 단계 거친다. 이것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인간들이 생물체로서 외부로부터 정보가 강도가 충분하고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문턱을 넘었을 때는 이제 센소리 메모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을 어떻게 합니까? 단기 기억에 이전할 수 있도록 내가 통제를 하고 있는 사실이죠. 자, 우리 몸이 뭔지 안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18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감각기관이 먼저 우리들의 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우리 따뜻한 커피, 찬 커피 어떻겠습니까? 따뜻한 커피를 든 사람이 사람의 성품을 평가할 때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찬 커피를 들고 계신 분들이 타인을 평가할 때는 아까 따뜻한 커피를 평가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겠죠. 이게 바로 embodied cognition, 체화된 인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텀 메모리입니다. 단기 기억은 아시다시피 유입된 정보가 아주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되는 거죠. 쇼텀이죠. 운영 기억이라고, 워킹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들이 청각이죠. 그죠? 청각. 주로 귀로 듣는 것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눈,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의 논의는 이 시각과 청각을 논의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기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정보 처리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해봤자 9개, 4개, 3개 정도밖에는 우리가 한 단위로서밖에 사실 묶음으로밖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죠. 기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보 단위, 묶음이라 그러죠. 청크라고 불러요. 번역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단위. 그리고 첫 번째는 기껏 해봤자 우리 인간들은 서너 개, 9개 정도밖에는 우리가 정보 처리, 단기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잘 아시죠, 여러분? 전화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전화번호는 뭐 010의 4자리인데 흔히 일반적으로 타 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재에 나와 있듯이 뭐 754에 3823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들의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청크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은 우리 한계가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이전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장기 기능으로 이전하려면은 반드시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리허설. 마음속에 자꾸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리허설이가 뭡니까? 메인테넌스 유지하는 거고, 반면에 정교화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정교화하는 겁니다. 우리 정교화란 말은 우리 과목에서 나중에 태도 공부할 때 많이 씁니다. 나름대로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중요한 것들은 제인이라는 recognition입니다. recognition과 recall입니다. recall. recognition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고 믿는 것들이죠. 했다고. 내가 광고를 봤지.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은 recognition입니다. 제인이라고 그러고요. 회상은 구체적으로 내가 기억했던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 속성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충북대학교의 특징은 뭐뭐였다. 광고에서 뭐뭐를 했다. 이 정도가 리콜이고요. 대학교 광고를 내가 한번 본 적 있지. 본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레코그니션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단기국어 정보 과부하입니다. 과부하. 우리가 짐을 싣잖아요. 우리가 짐을 많이 실으면은 아주 교통도 위험하고 차도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정보를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즉 고관여 제품한테는 정보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관여 상태가 된 고객들한테는 충분히 정보 과부하 가설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지만 저관여 제품이거나 저관여된 고객들한테는 많은 정보를 주면은 미리 피곤해 버려요. 처리 기능들이 전부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사례 나왔죠.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 어떤 것들을 올해는 꼭 해야지. 자, 피트니스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이어트가 되겠다. 아니면 학원 열심히 다니겠다. 하지만 대부분 사실은 그러한 결심들이나 계획들이 어느 순간 좀 지키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지가 박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7개 숫자를 보여준 한 집단이 있고요. 단 두 개 숫자만을 보여준 또 다른 실험 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집단한테 물어보죠. 자, 초콜릿 혹은 건강한 식품인 샐러드 어느 것들이 건강에 좋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샐러드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겠죠. 그죠? 채소나. 반면에 초콜릿은 물론 열량은 높겠지만 여러 가지 성인병이나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샐러드가 몸에 좋은데 7개 보여준 그런 학생들은 2개 보여준 그런 그룹들에 비해서 더 이상한 답을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사실은 별 관심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너무 과다한 정보가 제공됐을 때 오히려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되게 웃기죠. 어려운 문제를 푼 사람들은 좀 쉬운 문제를 푼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그 문제를 푼 다음에 맥주를 더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다더라.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까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 기억의 리허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청각에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면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시각화를 막 시켜야 되겠죠. 그죠? 시각적 정보를 막 해야 하고 머릿속에 그것들을 쉽게 단기 기억 리허설을 돕기 위해서 상상을 통해서 제품 정보를 시각화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무용 이런 것들은 쉽게 생사하죠. 테니스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우리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들은 어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각적 정보 써야 되고 이중보화 이름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시각으로 기억하고 즉 반면에 또 우리가 언어적으로 동시에 합니다. 이것들을 동시에 광고물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미지를 강조를 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여행이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외국 여행 이런 것들을 해외 그런 야자수에 바람이 분다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전부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광고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유지태 씨 아주 건강하고 아주 남성다운 아주 모델이죠. 그래서 링거 아시죠? 여러분들 위기 상황에 병원 가서 맞는 것들에서 신속하게 흡수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만들었고요. 빨리 흡수되고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즉 여기 다 사진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마치 병원에 가서 언어와 시각이 나타나는 링거 이렇게 해서 빨리 흡수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중 부호화 이론이죠. 즉 언어와 시각이 같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186페이지 하단에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2080 치약, 2080 치약이 뭐냐 이게 잘 모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개의 치아로 80세까지 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죠?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맛 이런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6개의 캔 맥주의 수입 가격이 뭐 7,000원 이런 것밖에는 이런 것이 훨씬 더
거죠. 아까 말했죠. 이미지리 인스트럭션. 상상해 보십시오. 녹색의 야자수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상상력을 아주 자극합니다. 자, 기억 증대 기법이 나왔네요. 어쩌면 말 유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다 알잖아요. 알마겔. 잇몸 튼튼, 이가 탄탄, 이가 탄 하고요. 바로바로 풀어줍시다. 바로 코멘. 여러분들 약간의 좀 유치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기억이 아주 잘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또 신뢰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지진이 씨가 관절 관찰. 그래서 아주 약간의 말장난스러운 기억증대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꽤나 유명한 것들이죠. 음악을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가 자 우리 학우들 중에 또 아주 음악 잘하는 친구들 그루트 뭐 등등등등 제가 흉내는 내기 참 힘듭니다. 하지만은 아주 공전히 히트를 했던 그런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 광고입니다. 이제 단기 기억 리허설을 돕기와 마케팅 전략인데요. 물론 반복 광고는 아주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광고가 많이 늘어나면 늘수록 광고 효과는 사실 지루해져 버리고요.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지루해지고 또한 부정적이 돼 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가 약간의 실행 단계에서 변화를 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직 우리 학우들은 이제 젊은 학우이기 때문에 타겟이 표적 고객은 아니에요. 하지만 30대부터는 스트레스 받고 직장 다니면은 혹시 탈모도 있으니까 데스 샴푸를 미리 좀 씁시다 해서 젊은 우리 출연진들 모델을 했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흥민 씨, 그다음에 나름대로 개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송지효 씨,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임영웅 씨까지 여기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행 단계에서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